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이거 조집중이 좋아할 만한 썰인데, 어, 간만에 우리 이 배달 라이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 방송에도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원래 그분들이 처음부터 배달 일에 뛰어들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배달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배달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줄 서 있다. 대기자가 너무 많다. 자,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오토바이는 지금 물량이 없다. 그래서 주문하면 세네 달은 기다려야 된다. 뭐 그리고 아니면 뭐 중고로 이제 오토바이 내놓으면 하루 만에 금방 팔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배달 오토바이 너도 나 하겠다고 지금 난리다. 특히 수도권에, 뭐 서울 쪽에. 그리고 나 말고도 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대기열이 너무 장난 아니다. 뭐 새 오토바이 뽑는데 한 4달은 걸린다. 중고로 오토바이 내놓으면 금방 팔린대요. 진짜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팔린대요. 뭐 제 방송 매니저인 조집주님도 오토바이 저 전기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 일 하시는데 저분 또한 오토바이 주문하고 이제 받은 지가 한 4달 정도 걸렸어요. 4달. 네. 일반 그냥 뭐 스쿠터 오토바이 말고 전기 오토바이도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요, 제 방송에 어떤 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구입했는데, 스쿠터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출고가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는 거야. 중고인데, 타고 다녔을 중고 아닙니까? 그 중고인데, 그 이제 오토바이 판매점 사장님이 이거 내가 돈 좀 더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고 하는 거야. 원래 오토바이 구입 가격보다 더 쳐줄게 해가지고 50만 원 더 주고 팔았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고를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사간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중고인데 왜 돈을 더 얹어 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만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 배달 쪽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불경기인데 배달 라이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말 그대로 불경기, 즉 채용 시장이 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진입 장벽이 낮은 배달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왜 사장님 오세요? 말 그대로 불경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재작년 겪었죠? 2020년, 2021년 우리가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겪으면서 느낀 거는 지금 취업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기존에 취업을 했던 사람도 버티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아니면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가 망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재취업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자꾸 취업을 두들기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돈은 떨어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배달 오토바이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말한 대로 볼봉더비님 반갑습니다. 오세요. 여기 말한 대로 뭐라 나와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은.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말 그대로 오토바이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 오토바이에다가 어플만 깔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죠. 이 배달 쪽이. 배달 쪽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 질이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필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어번호들은 필터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배달 오토바이는 필터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바이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좀 나쁘고 좀 배달 관련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투잡이 가능하고 전천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가기 때문에. 뭐 제 방송 중에 한 분은 투잡하시죠. 낮에 일하고. 네.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바이크 뛰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도권이 굉장히 많을 거야. 수도권은 제가 알기로는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잡보다. 네.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배달 일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잡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아니면 낮에 이제 하루 왼종이라고 주말에만 바이크 뛰고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네. 이 투잡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출근 시간이 없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해가지고 나오면 돼. 제가 말한 대로 여기 뭐라고 적었습니다. 전천후. 일반 직장에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그런 게 없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나와가지고 원하는 시간 일하다가 에이 오늘 일하기 싫다 하면 나가면 집에 가면 돼요 그냥. 네. 아니면 새벽에 와가지고 잠 안 오니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잠깐 뛰었다가 야, 오늘 목표치 채웠으니까 집에 가자 하면 집에 가면 돼요. 누가 집에 간다고 해서 잡는 사람이 없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회사 하나만 다녀가지고는 사실 그 월급 가지고 좀 생활하는 게 어렵고 돈을 모으기도 어렵고,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 네,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더 어렵지 않습니까?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야 직장 하나만 다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가는 게 너무 많잖아. 예,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직장 하나만 다녀가지고 굉장히 버겁죠.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서울의 물가가 굉장히 살인적이잖아요. 예. 상당수가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가 뭐 60, 70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서울에 보니까 뭐 월세가 한 50에다가 관리비 별도 아닙니까? 뭐 난방비 겨울에 빵빵하게 뜨고 있으면 거의 뭐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뭐 하다 보면 돈이 안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래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낮에 일하고 저녁부터 한 3, 4시간 뛰어가지고 이제 바이크 뛰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죠. 네.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직장이 아니고 프리 개념이기 때문에 어, 사람 스트레스가 적죠. 네. 물론 이제 배달 라이더도 이제 손님한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한테. 근데 뭐 그런 진상 고객이 다 진상은 아니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있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압박감보다 훨씬 더 덜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내 혼자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 누구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갈구는 사람, 물론 뭐 배달 늦게 오면 갈구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뭐 내가 정상적으로 배달하고 정시에 도착하고 무리 없이 일 처리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예. 직장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장 안에 사무실에 있으면 눈치 봐야 할 사람이 한둘이야? 다 눈치 보이죠. 예? 늦게 오면 늦게 왔다 뭐락하고, 어, 딴짓거리 하면 딴짓거리 한다 뭐락하고, 1시간만 1시간 더 뭐락하고, 일 처리 속도 느리다 뭐락하고, 뭐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이 배달일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그냥 물건만 잘 받아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배달만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 진상 고객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없는 거니까. 뭐 배달 일하시는 분도 나름의 고충이니까 스트레스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거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배달 단가도 많이 올랐고 그에 따른 라이더들의 수입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물론 지방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하고 서울하고 배달 단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네. 사실 서울은 좀 놀랍습니다. 그 정도 배달비를 내고 음식을 시켜 먹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워요. 네. 제 방송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토요일 날 배달 뛰고 오는데 솔직히 단가 보고 놀랬습니다. 배달 단가 보고. 주말에 여러분 주말에 점심때 주말에 점심에는 낮 시간이나 이제 저녁 시간 피크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이제 배달을 뛰게 되면 거의 하나당 얼마 정도 치는지 아세요? 물론 이게 업체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프로모션마다 다른데 제 방송에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 얘기 듣기로는 특히 주말 야간에 하면 하나당 거의 한 8,000원씩 치는 것 같아. 8,000원. 하나 배달하는데 8,000원. 그럼 그 말인즉슨 그게 소비자가 그만큼 부담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값 따로 배달비를 그만큼 부담한다는 거잖아.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긴 하고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음식 하나 시켜 먹는데 그만한 또 부가적인 비용을 또 소비자가 다 낸다고 생각하니.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배달하시는 분이 하나만 해도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만큼 교통 상황도 안 좋고 거리도 기니까 그만큼 돈을 받는다고 치는데 아무튼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달 단가 올라갔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달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버시는 분들 500도 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적으로 뭐 400씩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씁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설픈데 그냥 직장 가서 남 밑에서 욕 먹고 하는 것보다 그냥 바이크 따는 게 더 이득인 거야 어떻게 보면. 예. 이해가 되시죠? 남 밑에서 200 벌어가면서 이렇게 욕 먹으면서 아등바등 거리는 것보다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바이크 하나 장만해가지고 전업해가지고 이제 뭐 한 300, 400 버는 게 자기한테 더 이득 생각하는 거.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 요즘에. 확실하게. 예전에도 그런 분이 생겼지만 지금 확실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배달 일이라는 게 한 번 잘못되면 끝장입니다. 한 번 사고 나면 끝장이야. 예, 아시죠? 한 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친다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그런 사건들도 이제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거니까. 예. 특히 오토바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박으면 솔직히 차랑 다르죠. 차는 여러분들 정말 세게 박지 않는 이상 사람 안 죽어요. 자동차는. 근데 바이크는 그냥 박으면 불가 아니면 사망이야. 불가 아니면 사망.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토바이는 여러분 접촉사고만 위험해. 접촉사고보다도. 자동차는 접촉 가지고는 상관없잖아요. 어. 근데 오토바이는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요즘에 뭐 유튜브 보면 이제 뭐 배달을 뭐 한 달 얼마 번다. 뭐 수익 얼마 떼 간다 이런 걸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예, 배달 일을 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배달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언택트 사이로 인해 사람들이 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닌 예,
집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사실 배달업도 사실 언택트 사회에 기인하는 거죠. 언택트 사회. 예. 사람들과 안 부딪히고 안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안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먹는 거죠. 집에서 먹다 보니까 배달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배달 라이드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만. 자, 서울. 특히 원룸 오피스텔 단지에 1인 가구들이 젊은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도 배달하실 분 있죠.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는 거의 안 가고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하나 추가시키자면 고시원까지. 대학가 이쪽. 서울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대학가에서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 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살겠어요? 젊은 사람이 살죠. 그럼 그 젊은 사람은 누구랑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살겠습니까? 혼자 살겠죠. 그럼 서울의 원룸 같은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그 대학가 원룸 보시면 굉장히 좁습니다. 두 명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명 있기도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야.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뭔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하지 못해.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은 너무 그 어떤 주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비좁고 딱딱 붙어 있다 보니까 음식을 못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룸에서 음식을 해 먹으면 단점이 일단 음식 냄새가 배어가지고 안 빠져나오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하면 음식 냄새가 옆동이나 아래층 위층으로 새어 들어가서 그게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민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못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트위지요, 트위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대학생도 그렇고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아마 끼니를 해결할 때 대부분은 뭐 자기가 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해 먹기 귀찮은 사람들도 많고 어, 혼자 있다 보니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아까 얘기했지만 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금전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데, 뭐, 내 혼자서 해결하기 이제 귀찮고, 그리고 뭐, 어, 밥 해 먹을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서울에. 그래서 이제 배달 수요가 많은 거고, 배달 수요가 많으니까 바이커들이 많은 거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뭐 갑자기 배달을 안 시켜 먹을 것도 아니고, 어, 비싸다고 안 시켜 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켜 먹으면 계속 이제 배달이 하겠다는 사람 늘어나겠죠. 네. 참, 배달일 하실 분들한테 뭐, 죄송한 얘기인데, 웬만하면, 칼치기라든지, 위협 운전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면 돈 많이 벌어놨던 거 다 까먹어요. 순식간에. 항상 명심히 하셔야 되는 게, 그 배달 한두 건 더 하겠다고 설치다가 다치면 몇백 몇천만 원 손해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해지해서 어떻게든 채우겠다 막 그런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